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가지 미션을 들고 오늘 워싱턴 DC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미션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12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서한을 보내겠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안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We're going to start sending letters out to various countries starting tomorrow. We'll probably have 10 or 12 go out tomorrow. And over the next few days, I think by the 9th, they'll be fully covered. And they'll range in value from maybe 60 or 70% tariffs to 10 and 20% tariffs. Did you sign any letters for your claim? I did. I signed some letters, and they'll go out on Monday, probably 12. 12 different amounts of money, different amounts of tariffs. 예, 최선 평론가. 자, 원래는 4일이었는데 7일로 늦춰졌습니다. 그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간 따지면 6시가 넘었으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 오전 7시가 될 텐데, 저녁이죠. 오전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 20시간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12개 나라, 12통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금액과 관세율을 명기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이 12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의 관세를 매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한 관심인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예.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일종의 협상 전략 가운데 블러핑이죠. 내 패는 보이지 않고 너희들 패 먼저 보겠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받는 정부는 알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압박용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금액, 관세율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미리 배려해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위성락 실장이 이제 갔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기에 담긴 숫자의 함의가 중요한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협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좀 그렇게 고단위의 숫자가 왜냐하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저는 중국이라는 최대 견제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동맹과 수단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과한 압박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일 성의에 따라서 조절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머니머신 그러면서 한국 돈 많잖아. 그렇죠. 광의비 더 내. 맨날 이렇게 얘기했기 그렇게 때문에. 압박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유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는 하지 말아라는 게 지금 미국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위성락 실장이 이 균형점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마 취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이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빠르게 어떤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얘기한 반면에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쉽지 않다, 어렵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날아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국무장관을 만나겠죠. 대통령까지는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우리가 한미 정상 간의 대화가 있었으면 벌써 한 번 정도는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다음 장 그래픽을 볼까요? G7 정상회의에서 만날 뻔했는데 이 중동 분쟁이 터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서 못 만났고요. 나토 정상회의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하면서 못 만났고 그리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오기로 했는데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 차례의 뭔가 미국과의 대화가 있을 뻔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혹시 한미 간의 사이가 뭔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9월, 이제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릴 수 있는데 또 8월에는 미국 행정부 기업들 사실상 셧다운이 있기 때문에 요 여름 휴가 때고 요 때는 또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성치훈 부의장,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회담을 한다면 요 8월과 지금 7월 지금 초순이지만 요 사이 7말 요 8초 사이에 뭔가 좀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한미 관계가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워낙 그것과 관련돼서 한미 관계의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또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관세 협상이 느리게 진행될수록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걸 지켜보고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때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늦게 협상하기에 저희는 유리한 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단 조기 대선 전국, 탄핵 전국을 거쳤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한창, 관세 전쟁이 한창 1차로 터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정권 교체 상태에 있다, 정권 대선 상태에 있다라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관세 협상 이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관세 협상이 그렇게 뭔가 미국이 압박할 대상에선 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협상 중이잖아요. 전략을 노출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전 모호하게 답변하신 거라고 보고, 모호하게 답변해서 좀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대신에 한미 정상회담은 좀 일부의 우려를 좀 잠식시키기 위해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도 늦어졌고 만남도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는 게 뭔가 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둘 다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 데드라인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 국면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좀 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시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도 지금 끊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성과가 있기 전에 돌아오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김동원 대변인, 지금 중국이 우리 전승절에 한국 대통령 좀 와주세요라고 지금 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전에 중국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가는 것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전승절 초대 날짜를 보니까 9월 3일이더군요. 9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했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을 되살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딱 10년 전입니다. 2015년 전에 서방 국가로는 유일하게 전승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막루에 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고 그 뒤에 나름 상당 부분에 또 후폭풍이 있는 것도 기억을 하실 건데요. 9월 3일이면은 지금 약 2달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대를 받고 갔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분란의 소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정도의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각종
국제 행사, 국제 대회는 참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한국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 한미 동맹 관계 또 한미일 아시아태평양 군사 동맹 이런 것과 연결이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베스트 솔루션을 말하라면 가장 좋은 얘기는 9월 3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키고 9월 3일 그래서 한국 미국의 혈맹 관계는 요지부동이다. 이건 확고한 나의 철학이다라는 것을 서방 세계 또 국제사회에 인식을 시킨 다음에 9월 3일 선승절에 참석하는 거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 일원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국제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까지 올해 한국 외교가 숨가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